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1차 시와 2차 시 환경 이해, 숲의 생태계와 멸종 위기종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번 3, 4차 시는요, 환경 이해를 이제 지나 환경 실천에 해당하는 수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시에서는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라는 요새 환경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이죠. 그래서 이 재사용, 새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3차 시에서는 다루었고요. 4차 시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청양의 그 숲을 떠올리며 새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전개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환경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기 위한 수업 흐름과 지도 포인트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요, 아이들이 사실 재활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아는데, 재사용이나 새사용이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이 단순히 분리수거 교육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실제 자원 활용 사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와 활동지를 중심으로 장면별 발문이라든지 유의사항, 촬영, 활용 팁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양,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변신,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3차 시 오프라인 위주의 수업 자료를 구성을 해 보았고요. 네, 이 수업에서는요, 아이들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면서 그 이해를 심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용 학년과 관련된 성취 기준 나타내 놓았고요. 네, 활용 안내는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이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활동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문제는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탐색해 봅시다. 라는 공부할 주제로 이 세 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 후에 실생활 속 사례를 통해 그 이해를 심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실생활 사례를 알아보며, 그러면 나는 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를 토대로, 네, 활동지에 나만의 제품을 디자인해보는 활동을 하고요. 이걸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환경의 행동을 실천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강화하는 일련의 순서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를 풀며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는 이 아이들에게 퀴즈를 통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수업으로 수업 전 활동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소비량이 제일 많은 국가로 선정된 적이 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제일 많은 국가로 선정된 적이 있다. 라고 해서 2016년에는요, 우리나라가 1위였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나라의 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 문제 의식을 심어주고요.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땅으로 돌아가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해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퀴즈를 통해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의 플라스틱 소비량이든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통해서 오늘의 수업을 도입하시면 아이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이 생활 패턴을 바꾸고 환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는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클릭을 할 때마다 이 검정 색깔 네모가 사라져요. 모자이크처럼.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게 뭘까를 좀 천천히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어떤 그림인지 아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이미지를 공개해 주시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다가도 점점 이 사진이 나올수록 폐현수막이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수막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플랜카드 현수막 아니면 학교 밖에 걸어놓는 거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정답을 말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조금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버려진 현수막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요? 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천천히 한 단계씩 클릭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게 뭘까라고 질문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딱 보기에는 가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폐현수막으로 만든 쇼핑백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여기에 뭐 숫자가 보여요. 이전에 뭐 현수막에 있었던 글씨들이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처럼 폐품을 다시 활용해서 다양한 용도를 가진 물건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예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처럼 재활용을 하는 방법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요새 플라스틱 방앗간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해서 플라스틱 이 뚜껑을 모아서 키링을 만들어요 라든지 다양한 아이들이 응답을 해주면 맞아. 바로 그게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라는 오늘 배우는 개념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이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야 라고 자연스럽게 이 오늘 학습할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그라미라고 들 거예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왔고,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을 만드는 그런 활동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겠구나를 아이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들은 전부 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그럼 같은 의미일까? 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의미일까?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로 아이들과 이 오늘 배우는 개념들의 차이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해서 업사이클링은요,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폐현수막으로 만든 쇼핑백, 양말목으로 만든 공예품, 바다유를 만든 공예품은 사실은 이 물건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이 용도가 아니었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건 정말 이전에 전혀 달랐던 모습을 사실 새롭게 활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이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재활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리사이클링은 뭘까? 리사이클링은 재활용하는 물건을 원래의 용도로 전환해서 재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폐지를 모아서 다시 재생지를 만들거나 빈 깡통을 재질별로 분류해서 다시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나 와 같이 기존의 용도와 거의 유사한 용도로 다시 전환해서 활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폐연수막으로 재탄생한 쇼핑백과 같이 제품이 새로운 쓰임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아까 학습했던 개념이죠. 한 번 더 업사이클링 그리고 리사이클링 개념을 복습해서 짚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 수업을 하시면서 이 활동지를 함께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지에 새사용하는 것 업사이클링 그리고 재사용하는 걸 리사이클링 이렇게 아이들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이 폐지를 모아 다시 재생지나 휴지의 재료를 쓰는 것과 빈 깡통을 재질별로 분류해서 고철이나 알루미늄 등의 소재로 전환하여 쓰는 것을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분쇄하여 녹인 후 냄비 받침 치약자기 등으로 만드는 것. 이건 사실 이 이후에 플라스틱 방앗간에 관련된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개념을 말씀해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활동 2까지 끝난 후에 이 활동지 내용을 이제 선을 이어보도록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분쇄해서 녹인 후 치약자기 등으로 만드는 거 업사이클링, 폐연수막을 재활용해서 장바구니로 만드는 것 업사이클링 이렇게 사례들을 첫 번째, 세 번째는 리사이클링, 두 번째, 네 번째는 업사이클링으로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활동들을 전개해 본 후에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서요, 학생들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탐색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이 세 번째 이 활동지에 보면요. 사례를 찾아 적어볼까요? 라는 활동이 있어요. 요거를 시간이 괜찮으시면 영상을 본 후에 학생들이 조사 활동으로 하게 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면 딱 3개의 영상을 준비했죠. 영상을 보면서 활동지의 각각의 사례를 정리하게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영상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 마지막 활동은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디자인해보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활동지, 두 번째 활동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활동지에는요, 학생들이 어떤 제품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그리고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단하게 작성해보는 활동지를 디자인해 놨어요. 그래서 이 활동지를 사전에 출력하셔서 학생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예시인데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바탕으로 스스로 활동지에 기입을 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버려지는 물건 중에 어떤 걸 활용해 보고 싶은지, 어떤 용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환경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 후에 학생들이 이 제품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간이 여유로우면 이걸 바탕으로 발표 활동까지도 전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표 활동까지 전개해 보신 후에는요, 뭐 학생들이 만든 제품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뭔지, 그 제품이 실생활에 쓰인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좋았던 점 위주로 발표하게 해주시고, 환경의식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그 디자인 용지를 바탕으로 뭐 우리 반대에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게시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선택적으로 시간이 여유로우시면 발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은요, 학생들이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천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활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는 다양한 우리가 환경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실생활에서 실천해보는 활동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강화하는 수업으로 학생들과 함께 전개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의 가이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